숙제 질문부터 받고 이어서 진도로 나갈게요. 순열. 여기서부터 뭐 아까 52번? 가만 맞아 이거? 5등 5등분한 정오각형을 5개 영역에 서로 다른 5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해라. 이게 이제 원순열이잖아. 원순열. 그죠? 그럼 이제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 하나 회전하는 게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게 몇 가지가 하나로 보는 거야. 5가지가 하나로 보니까 5팩을 뭘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원순열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 거예요. 모두 사용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파이 첫 번째 순열은 없는 것 같고, 첫 번째에서 어? 첫 번째에서 25번 15번 선생님하고 학생이 둘러 앉을 때 교대로 앉으래. 이게 원순열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원이라는 특수한 어떤 위치가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게 이거 이제 근본 원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앉히든지 학생을 먼저 앉히든지 먼저 앉는 사람한테만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내가 먼저 앉힐 거야. 선생님을 앉히면은 하나, 둘, 세 명 일단 이렇게 앉혀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을 먼저 앉힌다는 거지. 이 선생님 3명이 이렇게 앉는 경우가 몇 가지가 돼? 2팩이라고. 3명인데 원탁에 앉는 거니까 2팩.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앉는 순간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원순열이 아닌 거야. 이때부터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각각 이제 자리를 이제 배정받은 순간부터는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직순열이 된다. 그래서 3팩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앉을 때 원순열을 적용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에서는 원순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앉는 게 2팩이고 애들이 앉는 것도 똑같이 원순열이어서 2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앉을 때 원순열을 적용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순열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 3팩이 그대로 들어간다. 알겠죠? 원순열은 딱 한 번만 적용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오케이? 이게 좀 일렬로 앉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오냐가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엇갈리면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계산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선생님 일렬로 앉을 때는 선생님 먼저 앉고 학생 앉고 선생님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처음에 학생 앉고 선생님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지만 원에 앉힐 때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끝. 28번도 한결 효준 성훈이를 포함해서 8명이 원탁에 앉을 때 한결 효준 성훈이가 모두 이웃하지 않게. 그럼 한결 효준 성훈이를 일단 빼. 몇 명이야? 5명이죠. 5명을 일단 원순열로 앉혀. 그럼 몇 팩이죠? 4팩을 앉혀. 그러면 앉은 거야. A, B, C, D가 앉는 순간 이제 이거는 직순열로 바뀌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제 이 3명이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뭐야? 곱하기 5P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원순열 한 번만 적용되고 원순열 적용되는 순간부터는 직순열로 전환된다. 알겠죠? 13번? 앞으로가 점점. 자, 세 쌍의 커플이 원탁에 앉을 거야.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으래. 커플끼리 묶어. 그럼 몇 명이 앉는 걸로 생각해?
3명이 앉는 걸로 생각해요. 커플. 그럼 뭐야 일단 2팩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끝. 맞아? 됐죠? 또 없어요. 두 번째 순열 중복 순열 질문하셔야 돼요. 31번, 11번 31번 6개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숫자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짝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아줘야 될 게 뭐야? 6개를 다 사용해야 돼. 짝수가 되려면은 마지막 자리에 뭐가 와? 0이거나 2가 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맨 이제 1의 자리에 0이 올 때를 먼저 생각하자. 0이 왔어요. 0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0을 이제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이렇게 남았죠. 0, 1, 2, 2, 3으로 앞에 그냥 5자리를 만든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앞에 뭐가 있어? 0이 올 수도 있잖아. 이거 나열하면. 그럼 0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맨 앞에 0이 아닌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를 이제 다 분류해서 찾아야 되잖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하는 게 낫겠죠. 반대로. 그냥 다 구해. 이 몇 가지야? 5팩을 2팩.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맨 앞에 0이 올 때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 4개만 나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4팩을 2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제 1의 자리에 뭐가 올 때? 2가 올 때. 2가 올 때도 숫자가 뭐 남았어? 0, 0, 1, 2, 3 이렇게 남은 거지. 그럼 여기서도 그냥 무작위로 해놓고 맨 앞에 뭐가 올 때? 0이 올 때 나누는 거지. 근데 맨 앞에 0이 올 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앞에 0이 올 때 이제 5팩을 이제 2팩으로 나눴을 때 경우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0을 박아놓고 이거 나열 그냥 4팩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나눠가지고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4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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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문자가 적혀있는 7장 카드가 있는데 6장의 카드를 택하여 왼쪽부터 나열을 할 거야. C가 적힌 카드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놓이도록 나열하는 거. C가 적힌 카드가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나열돼. 그러면은 카드를 7장을 나열하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뭐가 돼? 여기에 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에 C가. 근데 C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 C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라는 숫자 카드를 여기다 이제 박아놓고 C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C는 여기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왼쪽에서 세 번째의 위치에 놓이도록. 뭐 상관없겠다. 그냥 C 여기다 박아놓게 되겠다. 여기다 어차피 왼쪽에 세 번째 있으니까. 그럼 C 하나 쓰고 나머지 나열하면 되잖아. 이렇게. 5, 3 저 뭐야? 6장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서 왼쪽에서 세 번째의 위치에 놓이도록 여기에 C 놓고 그럼 C를 하나 섰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몇 장이 써야 돼? 5장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5장이 어떤 5장이 될 건지를 좀 분류를 해야겠네. 이거는
그러면 A가 없을 때, B가 하나일 때, C가 하나일 때 이렇게 나눠야겠네. 일단은 5장인데 개수가 다르니까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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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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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C, C 이렇게 나눠야겠다. 그래서 요거 나열하는 거, 요거 나열하고 요거 나열하고 100에 100이 100 열 BBCCC 나열하면 몇 가지야? 5팩을 2팩 3팩이 몇 가지냐? 10가지. 얘는 5팩을 3팩으로 나눠 20가지. 얘는 5팩을 2팩 2팩 5, 4, 3, 2, 1 5, 20, 30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하시면 돼요. 모든 이제 경우의 수의 근본은 나열에서부터 출발되는 거니까 한 번에 이제 기호로 곱셈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거를 디폴트로 깔고 가셔야 돼요. 여기 나눠서 이제 풀어보시고 카드 문제. 그 다음에 요 자릿수 요거 최단거리 64번 A에서 B까지 갈 거다. 그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 이용해야 되고 아래쪽으로 2칸 이동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 아래쪽 가는 거를 B라고 놓으면은 A 5개,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눈 거와 같다. 그러면 2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리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살짝 변형을 주는 것이 특정한 이제 뭐 지점을 찍고 가라. 그러면 A에서 P까지 갔다가 70번 A에서 P 갔다가 B 가라는 얘기인 거니까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4팩, 2팩, 2팩. 거기에다가 P에서 B 가는 게 3팩에 2팩.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특정 지점을 찍고 가는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고요. 못 가! 이렇게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근데 이게 못 가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우리가 찾아서 찍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점은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의 반대쪽 대각선에 놓여져 있을 거다. 그래서 거쳐 가야만 하는 지점이 어디니? 여기. 그죠? P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네. 여기 2개네. 여기 2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방향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이게 너무 반듯하게 이게 직선으로 꼭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딱 그 특정한 지점만 지나고 갔으면은 완벽하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으로 찍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어도 돼. 상관없거든?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어차피 여기 갔다가 나눌 거 아니야 또. 근데 여기랑 여기를 나누는 게 결국엔 여기까지 가는 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점을 찍는 것보다는 여기 2점을, 여기 1점을 찍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생각을 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찍어서 가는 거는 여기 위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낫다는 거야. 여기 찍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P, B로 가는 거랑 A, Q, B로 가는 거랑 나눠가지고 각각 찾아서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얘는 점을 어디 찍어야 돼? 이렇게 갔을 때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여기 찍으면 돼. 여기 이렇게. 그지?
그지? 그러면 피해서 가는 거네. 얘도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찍으면 되겠다. 그지? 76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최단 거리로 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상하죠? 여기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능한 거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건.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또 사실 한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간통하는 거 하나 있고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찍고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찍고 여기로 가는 게 어차피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로 가는 거랑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은 거야.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바로 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어떻게 찍으면 돼? 점을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반대쪽에 이제 이 유지가 돼야 될 테고 그럼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찍고, 응? 여기 찍고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78 해봐. 어디다 찍어야 돼? 텍 사이즈가 나오네, 그치? 여기 하나 좀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가져가는 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또 가능하지. 여기도 가능하죠. 최단거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거쳐가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거쳐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점을 만약에 이렇게 찍어버리면 겹친단 말이야. 여기를 찍고 가는 게 겹친다. 안 겹치게 하려면은 이제 원래 가는 방향의 반대 대각선 위치에 점이 놓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방향의 대각선이 뭐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대각선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갈 때 그 반대쪽 경로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점이 이쪽 방향의 대각선이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대각선에 위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온전히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봐봐. 일단 이 B까지 도달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와야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 가려면 어디를 찍어야 돼? 여기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찍으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못 가니까. 여기를 찍어야 돼. 그럼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A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돼? 이렇게 오는 거에 반대. 여기를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나눠서 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에 반대쪽 여기를 모두 지나게 되면은 다 경우가 찾게 되는 거죠.
약간 요런 부분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여기를 찍으면 얘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여기 벽 타고 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점을 찍었지만 실제로 오는 거는 요 점을 찍고 와야 된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 경우에 또 찾으면 돼요. 이렇게. P, Q, R로 나눠서 여기까지 온 거에다가 한 가지, 그리고 여기 이제 경우의 수 10가지 곱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 경찰 재밌지 않냐? 재미없냐? 여기도 여기를 찍어야 돼. 여기 일단 찍어야 돼. 여기 찍어서 쭉 가가지고 여기 찍고 와야 되겠죠. 그럼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 찾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우리가 요 점을 찍는 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부터 P까지 오는 경로에서 요 점을 찍고 가는 것만 뺀다. 그러면 나머지 다 되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점을 우리가 굳이 나눠가지고 이제 찍을 필요가 있냐고.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안 된다. 여기만 뺀다. 그 다음에 구하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구하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서 요 점, 얘는 아니다. 여기를 못 가기 때문에 얘처럼 얘는 여기 한 점만 찍는 거는 되지만 이 두 점은 안 되니까 이건 나눠야 돼.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 그지? 그럼 타고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야지. 여기까지 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왔다가 얘는 요 점으로 나눠야겠죠. 요 점, 이 첫 번째 점, 여기 위치를 찍는 거는 여기서 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까지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3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몇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게. 4가지에 여기 몇 가지야? 2가지, 8가지. 여기서 여기 찍고 여기 오면 8가지. 그리고 이렇게 1가지. 그지? 3가지, 8가지, 1가지에다가 1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4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격자점 찍는 것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순열을 한 거고요. 오늘은 조합을 하러 갈게요. 조합. 근데 순열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연하진 않고요. 조합이 많이 납니다. 조합.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조합에서도 이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중복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 이 3개의 문자 중에 중복 허용해서 5개 뽑아.
이런 얘기입니다. 뽑는 것만 얘기합니다. 5개를 뽑아라.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원리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연습장 있냐? 자, A, B, C 문자를 이 선택하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3개의 문자를 가지고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뽑을 수 있냐? 첫 번째 A A A A A A 그지? 다 쓸 거야. A A A A B A A A A C 그 다음에 너무 많은가? 4개만 할까? 4개만 하자. 너무 많다. 4개만 하자. 4개 뽑을게. A A A A A A A B A A A C 그 다음에 A는 3개씩 4개씩 했고 3개씩 다 했죠. 그럼 3개씩 또 뽑을 수 있죠. A A A B B 그지? 아니 A A B B A A B C A A C C 이렇게 뽑을 수 있다. 그지? 그지? A 그럼 2개 썼죠? 하나만 써보자. A 하나만. A A B B B A B B C A B C C 그 다음에 A C C C B B B B B C B C C A C C 그 A를 안 쓸 수도 있지. B B B B B B B C B B C C B C C C 그 맞으면 뭐야? C C C C 요렇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A, B, C 3개의 문자 중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야? 15가지가 나오잖아. 이 15가지가 나오는 요 횟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써서 찾았어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횟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합을 쓰든 순열을 쓰든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개수만 맞으면 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뭘 얘기했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라 라고 했지만 이 문장을 네가 바꿔가지고 횟수만 맞추게끔 문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써갖고 개수만 맞추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뽑아지는 이 개수가 어떤 느낌이랑 같냐면 순서가 필요가 없잖아. 순서가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뽑는 것만 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볼게. 봐봐. A라는 문자가 이제 동그라미라 하고 B라는 문자는 네모라 하고 C라는 문자는 이제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AA라고 하는 요거 이제 AA 4개 이거는 A가 들어가 있는 4개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랑 짝대기 2개 이렇게 달아놓을 거야. 이게 뭐 한 거냐면 지금 A가 들어가는 문자 영역과 B가 들어가는 문자 영역과 C가 들어가는 문자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봐봐. 여기는 A가 4개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 가장 왼쪽은 A만 들어갈 수 있어. 4개 들어갔지. 중간에 B가 들어가는 건데 B가 하나도 없잖아. 안 넣고 C가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안 넣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동그라미 3개랑 짝대기 하나 긋고 B 하나 여기 갖춰주고 짝대기 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것도 그러면은 네모 말고 그냥 같은 문자로 갈게요. 이렇게 상관없으니까 영역을 나눴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자는 동그라미가 되고 짝대기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쓴 문자가 A, C면은 A 영역에 문자 3개, 동그라미 3개. C가 들어간 영역이 하나. 그 B에는 지금 없잖아. 그래서 붙여서 쓴 거지. 얘는 2개 짝대기, 2개 짝대기 이렇게 돼. 얘는 어떻게 돼? 2개 짝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거는 그죠? 얘는 어떻게 돼? 동그라미 짝대기 똥똥똥 이렇게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다 해봐. 짠. 요거는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짝대기 하나 둘 셋 여기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 총 15가지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이 그림을 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15가지의 개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동그라미 몇 개랑 동그라미 4개랑 짝대기 몇 개 짝대기 2개를 뭐 한 거? 나열한 경우의 수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나열한 경우의 수 어떻게 찾아? 6팩을 4팩 2팩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 내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해라? 4개를 선택하라고 했잖아.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썼더니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 거랑 같아진다. 이 계산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랑 같아요? 6C4예요. 조합의 정의에서 조합 NCR 어떻게 중에 NCR R팩을 n-R팩분의 n팩 이렇게 정의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6C4인 거야 사실. 맞지? 그럼 다시 자 내가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하라고? 4개 선택하라 그랬죠.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하라고 했잖아. 이 중복 조합의 기호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H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3H4야. 이게 뭐라고 지금? 서로 다른 세 개 중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하라 라는 표현이야. 근데 실제로 이 계산이 뭐 어떤 계산하고 같다고? 6C4랑 같아진다. 경우의 수가 6C4랑 같아진다. 그러면 6C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 3하고 4하고 더해. 그 다음에 하나를 빼서 여기다 쓰는 거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뒤에다 적어주는 거야. 자 다시 일반화하면 N, H, R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아라 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거의 컨비네이션 R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요? 지금 이 H라는 중복 조합이 그냥 조합에 대한 연산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 이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요 과정 있죠? 이게
거의 확률 통계 단원의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것 중에 꽃이야, 꽃. 제일 중요하다. 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H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H가 나오는 이 상황을 이 문자로 이제 바꿔가지고 바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그런 전환하는 작업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은 이게 P인지 C인지 판단이 되잖아? 그럼 H인지도 판단이 돼야 돼. 근데 H인지가 판단이 되면 그거를 H란 기호로 바꿔 쓸 수 있게끔 어떤 구성을 한번 해줘야 돼. 근데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이 그림. 근데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구성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NHR이라는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왜 그래? 지금 이제 예시 하나를 보여준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따라서 내가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경우의 수의 횟수만 맞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OHE는 어떻게 한다고?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P를 빼. 그럼 뭐야? 6C2 이렇게 계산이 된다. 네? 85번도 쭉쭉 해봐. 88 6C3 8 7C4 7 6C5 7 6C4 이렇게 바꿔 쓰는 거구나. 89번 이거 뭐 들어가요? 두 개 더해서 1을 빼잖아. 10이잖아. 10C7인데 10C7은 뭐랑 같아? 그래서 이제 3이라고 쓴 거죠. 10. 그 다음에 여기도 8H 8이니까 7C6이죠? 7C라고 갔지? 그 7.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R-1C R이 7C2다. 근데 R이 2일 순 없어요. 그죠? 그래서 R이 뭐가 돼? 5가 되겠지. 계산을 하라고 했네요. N 플러스 1C2가 66.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하고 N 66. N하고 N 플러스 1 곱하면은 뭐야? 130이야? 132는 뭐랑 뭐 곱해야 돼요? 11, 10이네. 그럼 N은 얼마?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3번 N 플러스 2C3이 4. N이 얼마 하게? 2 4C3은 4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바꾸는 연습을 한 거고, 자,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한다 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4개를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한다? 4H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은 6C3 20까지. 장미와 백합 중에서 4송이를 골라라.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중복순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이건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만약에 중복순열로 바뀌면 어떻게 돼? 문제를 바꿔봐. 중복순열로 풀게끔 문제를 바꿔봐. 그럼 이게 뭐가 추가돼야 돼? 가온이랑 유건이가 들어가면 그럼 뭐야? 중복순열이 되는 거죠.
헷갈리죠? 여기에 가온이랑 유건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가온이가 몇 개 고를 수 있어? 4개. 유건이 4개. 이러면 중복순열인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돼? 중복조합이 된다. 사과, 감, 배만 파는 가게에서 과일 6개를 사는 경우 뭐야? 3H6이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중복을 허용하여 택해라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중복 조합이네 라고 우리가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요런 키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얘를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가 이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 기호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장미랑 백합이 있어. 4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장미랑 백합을 구분짓는 짝대기 하나를 그려주고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눠서 장미와 백합을 배치시켜주면 되는 건데, 합쳐서 몇 송이? 4송이잖아. 그러니까 4송이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장미와 백합 중 4송이를 고르는 경우 중 하나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지. 이러면 지금 어떻게 고른 거예요? 장미 3송이, 백합 1송이를 고른 거야.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어떤 것도 있겠어? 장미 1송이, 백합 3송이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장미를 안 고르고 백합만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미랑 백합 중 4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뭐 하는 거랑 같다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그래서 뭐야?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몇 가지? 5가지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중요한 얘기야. 근데 졸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H로 이거를 바꿔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면 더 편하다는 거야. 봐봐. 사과, 감, 배 6개를 살 거야. 같은 종류는 구별하지 않는데, 그러면 바구니에다가 네가 바구니에 두고 있어. 사과, 감, 배를 담을 건데 그 사과 담는 공간과 감을 담는 공간과 배를 담는 공간을 구분지어. 그럼 짝대기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공간에 합쳐서 몇 개 과일이 들어가? 6개가 들어가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짝대기를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지금 어떤 경우야 이게 지금? 사과 몇 개? 2개. 감 2개. 배 하나 고른 경우야 이게. 그럼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는 바로 얘를 뭐한 거? 나열한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그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있어야지. 여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그럼 8팩을 뭘로 나눠? 6팩, 2팩으로 나눠. 요 경우를 찾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야? 3H6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문득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3H6인지 6H3인지가 헷갈릴 거라고. 그죠? 3파이 6인지 6파이 3인지가 헷갈릴 거라고. 니네는 그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어요? 물론 이게 명확하게 내가 3H6인 거에 대해 이제 확신이 서면 그럼 그때 넘어가도 돼요. 확신 설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음료수 8개를 나눠줬어.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4명에게 서로 같은 음료수 8개를 나눠줬다. 4명에게. 4명에게. 그럼 어떤 상황이야 지금? 4명에게 나눠줄 거야. 영역을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음료수 8개를 여기다 이제 담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러면은
그럼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D가 못 먹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거지. 그럼 몇 가지예요? 11C로 하면 되겠다. 11팩을 3팩, 8팩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구하는 거야 우리가? 4, H, 8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이 4H8인지가 바로 문득 떠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쉽지 않다고 이게 기호로 쓰는 게. 모양이 다른 5개 상자에 같은 구슬을 넣을 거다. 5개 상자에 구슬 6개를 넣을게요. 구슬 6개. 상자가 5개가 필요하네? 그럼 영역을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4개. 구슬 6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래? 요거를 나열한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11팩을 5팩, 6팩으로. 사실 얘도 뭐야? OH6이었던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99번.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 연필 10자루를 모두 나눠줄 때 연필을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도록 해라. 자, 이거 봐봐. 이건 좀 달라. 3명의 학생에게 연필 10자루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영역을 몇 개로 나눠? 3개로 나누기 위해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여기다 10자루 여기다 이제 박아 넣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 한 자루씩은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은 이래서 하나, 둘, 넷, 다섯, 4개 이렇게 해서 이 경우를 나열해버리면 12팩을 10팩, 2팩으로 나눈 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 그건 여기서 제외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하나씩 나눠줘. 연필을. 그럼 연필을 10자루가 있었는데 3명한테 하나씩 나눠줘. 일단 줘. 하나씩 다. 그럼 몇 자루가 돼요? 7자루를 그 다음부터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나눠놓은 다음에 7자루를 나눠주는 거지. 7자루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의 수를 찾게 되면은 7, 9팩을 7팩, 2팩이 되는데 요 경우에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럼 얘가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이미 아까 한 자루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는다 라는 경우가 되는 거지. 얘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3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니까 몇 자루를? 7자루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같고,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7, 3H7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97, 97 계산. 98, 21, 36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일단은 여기 세 문제 한번 해봐. 100번에서는 원래는 3H7이 되는 건데 하나씩 줬으니까 3H4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가지가 나오고요. 여기도 5개 꽃병에 15송이. 그럼 OH15가 될 거예요. 빈병이 없도록, 빈꽃병이 없도록, 그럼 5개를 축구씩 하는 거지. OH1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호가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야. 봐봐, 이게 좀 다르잖아. 102번. 초콜릿 사탕 젤리 20개 살 건데 사탕은 4개 이상, 젤리는 5개 이상 사면 돼.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이제 못 가요. 초콜릿
사탕, 젤리 영역을 몇 개로 나눠? 세 구간으로 나눠놓고 일단은 사탕을 몇 개 이상 사기로 했어. 그럼 네 개를 일단 사놔. 그 네 개는 사탕이야? 사탕은 네 개가 일단 갖춰져 있는 거야. 그리고 젤리는 5개가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사놓고 나중에 줄 거야.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나중에 주고. 그럼 이제 몇 개를 더 사야 되는 거죠? 11개를 더 사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나머지 11개는 이제 무작위로 이제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8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사탕 여기다 넣어주고 젤리는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이제 경우가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돼요, 이게? 그러면 11, 13개? 13팩? 11팩? 2팩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럼 뭐야? 이미 9개는 확보가 된 거잖아. 20개 사는 것 중에. 그러니까 3H 얼마예요? 11인 거지. 9개는 일단 배치가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넘어가서 이 중복 조합이 이제 쓰여지는 상황이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항 정리랑도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5제곱하면 x, y, z의 문자가 5개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합쳐서 5개 문자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요런 인수 5개를 곱하잖아. 그럼 곱했을 때 나오는 항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문자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5개 인수해서 하나씩 문자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씩 골라진 문자들이 괄호 밖으로 나오려면 곱해지면서 나오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수에서 x, 두 번째 x, x, y, z 이렇게 골라지면 만들어지는 항 하나가 바로 뭐가 돼요? x 세제곱 y, z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항들을 쫙 풀어서 모아놓고 독립항은 계산하면 여기 개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지? 이게 이 전개식에서의 항이 만들어지는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건 이 3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요 지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게 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지 않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그 중에 만들어지는 게 세제곱, 1제곱, 1제곱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x, y 4제곱, z의 0제곱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항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지수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5가 된다고. 5를 넘어가면 안 돼. 5보다 적어도 안 돼. 그지? 그래서 3개의 문자를 허용해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3H5가 되는 거예요. 5개. 5H3, 쏘리. 5H3, 이렇게. 아니, 3H 맞죠? 3H5.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7C5, 7C2, 21가지.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4개의 인수 중에 하나씩 문자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항이 있을 건데 그 항의 지수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 4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합이 4가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 여기에 지수, 여기에 지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냐? 3H
4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뭐 해야 돼? 4H3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봐봐 106번 여기를 먼저 거듭해서 전개를 하고 여기서 거듭해서 전개를 하면 항들이 쫙쫙 만들어지죠.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또 하나씩 이제 또 매칭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마치 이런 거지. 봐봐. A 더하기 B랑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개야 이거는? 몇 개? 6개잖아. 그냥 순열해서 했던 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가 뭐예요? 2H3이죠. 여기는 3H7. 그러니까 여기는 항의 개수랑 여기는 항의 개수를 곱하면 이 전체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합으로 쓰기가 되게 편해진다. 자, 앞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한 방법 쓰지 말고 다 이걸로 바꿔서 해라. 자, 뭐냐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모든 중복 조합의 상황은 전부 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제부터 봐봐. 다음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래.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 그러면 x, y, z에 합쳐서 6이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 우리 이거 수학 하에서 다뤘던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때 되게 힘들게 풀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복 조합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방정식의 한 해가 1, 2, 3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해, 음이 아닌 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x, y, z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하나씩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6을 만드는 거야. 6. 그럼 x가 만약에 해가 2야. 그럼 x는 동그라미 몇 개? 2개. y가 3이야. 3개. z는 1이야. 이렇게 주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러면? 중복 조합인 거야. 경우의 수가. 오케이?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허용해서 6개를 택하는 거니까 3H6이 되는 거라는 건데 이 3H6의 개수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해서 나타내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완료를 하면은 9C6, 8C6이에요. 8C2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의 상황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상황과 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H라는 기호로는 잘 안 쓴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H를 썼을 때 순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의 구조로 맞춰놓게 되면은 이제부터 H로 쓰기가 굉장히 간단해져. 자, 문자 몇 개야? 여기 3개 있죠? 그리고 합이 6이잖아. 그러면 3H6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의 해라고 했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야. 0부터 가능할 때. 안 골라도 되는 게 가능할 때. 그래서 봐봐. 음이 아닌 해잖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바로 4H9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음이 아닌 해의 개수라고 정해놓으면 이렇게 간다. 기호로 쓰기 편하지 이제? 그러면은 뭐야 이거 13 12C9 저기서 할 빼니까 12C3 그럼 220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봐봐.
그러니까 3H4로 이렇게 쓰는 이런 상황이. 어? 이게 앞에서 우리 풀었던 거 비교해보자. 모양이 5개, 같은 구조 6개 이런 상황. 기호로 쓰기 직전에 그림을 그려서 계속 약간 좀 복잡한데 뭐 이해는 되지만 좀 그래도 복잡한데 이런 느낌이 이제 넘어갔었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방정식에 대한 해의 개수를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얘 봐봐. 장미와 백합 중 4개를 고르는 거잖아. 장미 x, 백합 y 합치면 몇 개? 4. 그럼 뭐야? 2h 4 이렇게 하라. 오케이? 사과, 감, 배. 사과, 감, 배. 사과 x, 감, y, 배, z 더해서 얼마? 6. 그럼 3h 6 이렇게 한다. 4명의 학생? 4명의 학생? 4명의 학생? x, y, z, w까지 다 합쳐서 몇 개? 8개. 그럼 뭐야? 4h 8 이렇게 바꾸라고. 알겠죠? 모양이 다른 5개의 상자가 있어. 5개 상자가 있어. A, B, C, D, E 있어. 합쳐서 몇 개의 구슬 들어가? 6개. 그럼 뭐야? 5H 6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봐라.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X의 뭔가의 지수, Y의 지수, Z의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뭐야? 3H4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중복 순열에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은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갖게 되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기호로 쓰기가 이제 간단해진다라는 거를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의미 아닌 해의 개수일 때만 적용된다고 했잖아. 얘는 지금 어때? 의미 아닌 게 아니라 양의 정수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양의 정수만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아까 그 하나씩 다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이따 하나를 줘. 여기도 하나를 줘. 그럼 여기도 하나를 줘.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 그러면 합쳐서 몇 개가 되면 돼? 3개가 되는 거지. 그 경우에서는 뭐가 돼? 3H3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게 변형된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세팅이 되면 바로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3H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지금 3H6으로 못해요. 왜냐면 여기 XYZ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잖아. 0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안 돼. 하지만 여기다가 1부터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그 값에다가 그러니까 요 x라는 자체를 어떤 x 더하기 1로 바꿔보는 거야. 이러면은 여기 x에다가는 0을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문자 x를 대문자 x 더하기 1로 바꿔 세팅한다. 그럼 얘가 이제 의미 아닌 얘는 양의 정수를 말하지만 요 대문자 x는 뭐가 돼? 의미 아닌 정수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여기다 0 넣어도 이 소문자 x는 1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y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y를 대문자 y 더하기 1, 소문자 z를 대문자 z 더하기 1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 3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죠? 근데 지금 112를 더해서 6이잖아. 그럼 이 대문자끼리만 더하면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3 의미 아닌 정수회로 바뀌었죠? 기호로 뭐가 돼? 3H3 5C3 10가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원리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변형된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미 아닌 정수회가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회면은 4H10이죠.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 대문자로 바꿔서 더하면 뭐가 돼요? 10이 아니고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4H 뭐야?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 중에 요거 있죠. 초콜릿, 사탕, 젤리를 가지고 사야 되는데 사탕은 4개, 젤리 5개 사라고 했잖아. 초콜릿 X, 사탕 Y, 젤리 Z로 봤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서 이거 3H20으로 바꿔 쓰면 되냐? 근데 문제 뒤에 보니까 사탕은 4개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대문자 Y라는 거 자체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 Y. 이 Y는, 소문자 Y는 Y 더하기 뭐? 4. 이렇게 시작을 놓고. 젤리, 대문자, 소문자 Z는 Z 더하기 5. 이렇게 바꿔서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이 X는 상관이 없죠? 0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4 더하기 Z 더하기 5가 해서 20이 된다. 그러면 X 더하기 대문자 Y 더하기 대문자 Z는 11. 음이 아닌 정수의 해. 그럼 바로 뭐야?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자 여기 순열조합 문제가 이제 있어요. 오늘 배운 거 토대로 해가지고 23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풀면 되고요. 프린트 준 것 중에서 프린트 숙제인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봐봐. 52번 프린트 조합 프린트 52번입니다. 중복조합이 쓰여지는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함수의 개수 만드는 이 문제인데 x가 지금 5, 6, 7, 8에서 y가 1, 2, 3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의 개수 만드는 게 그냥 순열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중복 순열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x1, x2이면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크다라고 하면 이건 뭘 써 우리가? 조합을 쓰죠. 선택하면은 골라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말이야 이거는. 여기 치역 있죠. 치역 몇 개야? 공역이 지금 3개가 있잖아. 이 3개 중에서 이 정역이 고른 게 4개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1, 2, 3 이것도 마찬가지야. 1, 2, 3이라는 이 공역이 있어. 얘네들이 이 정역에 있는 x들한테 화살표를 받을 거야. 오케이? 받을 거잖아. 그러면 1이라는 거랑 2라는 거랑 3이라는 게 화살표가 5, 6, 7, 8이 갈 거 아니야. 그럼 1이 몇 개 받을 수 있고 2가 몇 개 받을 수 있고 3이 몇 개 받을 수 있고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이 받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랑 2가 받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랑 3이 받을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를 다 합치면 얼마야? 4개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화살표의 개수가 합이 4개가 된단 말이지. 그럼 다시 1이 받는 거 1을 그냥 A라고 할게. A, B, C 합쳐서 몇 개가 된다고? 4개가 된다고. 4개 화살표를 받게 된다. 그럼 뭐 몇 가지가 돼요? 3H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역시도 중복 조합의 원리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 문제 쫙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도 꼭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3H4가 된다는 거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몰빵도 된다고. 그래도 이걸 만족하는 거 아니야. 등호가 들어가니까. 하나를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됐죠?